밀크티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켜 우리 돈으로 3조 원의 부자가 된 30대 중반의 이 남자는 금수저가 아니라 완전 흙수저였습니다. 10살 때 사고로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된 뒤 17살 때까지 7년간 노숙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해 문맹이었고요. 이랬던 그가 중국에서 스타벅스를 이긴 밀크티 회사의 창립자가 되기까지의 여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버입니다. 지난 4월 30일 중국 프리미엄 밀크티 브랜드 차지가 한국에 공식 진출했습니다. 차지는 2017년 중국 원난성에서 시작해 현재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미국 등 전 세계 7천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한국 여행객들에게는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 시 꼭 마셔봐야 할 밀크티로 알려졌었고, 올해 1월에는 아이브의 장원영 님이 해외에서 차지 밀크티를 마셔보고는 맛있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인스타그램 라방에서 보여주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지의 한국 공식 모델은 엠믹스의 서류님인데, 차지 한국 오픈 기사에는 대부분 장원영 밀크티로 소개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작년 10월에 중국 칭다오에 2주간 출장을 갔을 때 차지를 처음 접하게 되었었는데요. 중국 법인분들이 매일 오후에 간식거리를 배달시켜 주셨었는데, 그때 처음 맛보고서는 너무나 맛있고 고급져서 놀랐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출장 갔던 분들도 같은 반응이었고요. 그래서 귀국하기 직전엔 기왕 간식을 또 사주실 거라면 차지를 한 번 더 사달라고 해서 또 마셨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저는 또 마시고 싶어서 상하이 가족여행 계획을 짜서 바로 다음 달에 상하이에 가서 또 차지를 마셨었고, 해외 직구로 차지 티백을 사다가 집거 사무실에서도 우려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의 주식 포트폴리오에 차지를 넣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차지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진출을 늘 기다려왔었고, 드디어 오픈하자마자 신촌점으로 오픈런을 했었는데요. 아침 10시 30분에 오픈하자마자 앱으로 주문을 했는데 제품을 받은 시각은 12시 15분으로 1시간 45분이나 걸렸습니다. 그만큼 많이 붐볐어요. 그리고 당일 오후 2시 40분쯤에는 모든 매장이 최소 4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주문이 밀렸었습니다. 신촌점에서 대기할 때 제 옆에는 앱에서 보여진 예상 대기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짜증이 나 항의하는 분도 계셨고, 주문 취소를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투자자 입장이기도 하다 보니 그런 모습들이 한국에서도 차지가 잘 될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장 내부도 촬영해볼 생각을 하고 짐벌도 갖고 갔었지만 너무 붐벼서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장 내부는 차지로부터 초청을 받아 공식 오픈 하루 전에 방문했던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컨텐츠를 보시고요. 저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차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차지의 창립자인 장진재 CEO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장진재에 대해 얘기한 후 차지에 대한 기업 분석 내용도 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장진재의 삶이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에 대해서만 다루고, 다음 영상에서 기업으로서 차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장진재 CEO는 1992년에 한라산 정상 높이 정도에 위치한 중국 원난성 쿤밍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10살이 되었던 2002년, 그의 부모님은 집안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돌봐줄 친척도 없었던 장진재는 그때부터 17살이 된 2009년까지 약 7년 동안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구걸을 하며 노숙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하루하루가 매우 힘들었지만 천성이 워낙 정직한 사람이라서 도둑질이나 사기와 같은 범죄는 결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통의 나날 속에서 쓰레기를 줍던 와중에 사람들이 음료컵을 손에 들고 다니고 줄을 서서 음료를 사 마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진재는 그걸 보면서 자신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쿤밍의 산골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잘 되어봐야 부모님처럼 농사를 짓거나 다른 어른들처럼 하루하루를 버티는 결말로 자신의 삶이 끝날 것에 대해 너무나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물, 상하이에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쿤밍에서 상하이까지는 2300km가 넘는 거리로 서울과 부산 사이를 대략 3번 왕복하고도 편도로 한 번 더 이동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당시에 녹피차라는 구형 기차로 짧게는 35시간에서 길게는 5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장진재는 폐품을 주워다 팔아 모은 돈으로 겨우 입석 티켓을 끊어 열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당시 장진재의 행색이 문자 그대로 거짓골이었기 때문에 검표원에게 표를 보여줘도 정당하게 구입한 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디서 훔쳤거나 했을 걸로 오해를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진재는 상하이에 도착할 때까지 검표원을 피하기 위해 계속 화장실 등으로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버텨서 장진재는 드디어 상하이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거지 행색에다가 학교도 다니지 못해 글조차 읽을 수 없었던 장진재는 운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다가 상하이역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우자오창의 대만계 저가 밀크티 브랜드 나이웨이 매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장진재는 처음엔 운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장진재는 월급은 안 주셔도 되니 제발 먹여만 주시고 가게 구석에서 잠만 자게 해주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닦고 청소하겠습니다. 라며 매달렸죠. 나이웨이 우자우 창점이 직영점이었다면 점장은 결코 장진재를 채용할 수 없었을 건데요. 다행히도 가맹점이었고 점주인 사장은 장진재를 견습생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장진재는 너무나 어렵게 얻은 기회를 날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닦고 청소했습니다. 특히나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장진재는 말로 레시피를 통째로 달달 외우고 녹차, 우유, 설탕 등의 한자 단어는 글이 아니라 일종의 기호처럼 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읽을 줄을 모른다는 걸 숨기지 않고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물어가며 글을 깨쳐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밤마다 매장 구석 창고에서 잠들기 전까지 TV의 자막과 아나운서의 발음을 매칭시키며 중국普通話를 익히고 신문이나 전단지의 글자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단어들을 익혀갔습니다. 그런 장진재의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본 사장은 장진재를 단순한 아르바이트생 이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장진재가 그를 빨리 깨우치도록 판매 기록을 적는 방법을 가르치고 매일매일 기록하게 하였고 재고 리스트를 확인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적어준 글자를 장진재가 보고 따라쓰게 하여 한자 간자체를 익히게 하였죠. 그리고는 차를 우려내는 핵심 업무도 맡겼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장진재는 매장에서의 핵심 인력이 되었고 사장으로부터 장진재가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간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 매니저로 승진을 했는데요. 또 그로부터 약 1년 뒤에는 그 매장의 점장으로까지 승진합니다. 이때 점장 장진재는 본사에 매출 보고서를 보내고 가맹점 계약 서류를 검토하는 등의 중대한 역할을 해내야 했는데 틀린 글자를 쓰면 매장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생각에 그는 사전을 옆에 끼고 밤새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즈니스 용어까지 섭렵하면서 문맹에서 완전히 벗어나 엄연한 지식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장진재는 한 번 더 승진을 하여 사장이 소유하고 있던 여러 매장 모두를 관리하는 총괄 매니저가 되는데요. 이때 그는 여러 매장을 관리하면서 아무리 좋은 레시피라도 매장마다 맛이 다르면 브랜드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표준화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인 2015년에 장진재는 사장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자신의 야망을 솔직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동양의 스타벅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미국의 스타벅스가 있고 전 세계가 커피를 마시듯 중국차를 기반으로 전 세계인이 마시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히 가루를 섞는 밀크티가 아니라 저의 고향 원난의 진짜 찻잎을 사용한 중국차의 현대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걷어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제는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풍경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한 시스템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기존의 밀크티 방식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로봇 스타트업으로 가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 밀크티 사업에 접목해 보겠습니다. 장진재가 워낙에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었기에 그를 매우 신뢰하고 있었던 사장은 아쉬움이 큼에도 그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성장기를 보낸 다이웨이 밀크티를 떠난 장진재는
오늘날 산업용 자율주행 로봇 청소기로 유명한 가우시움이대는 당시의 로봇 스타트업 가우셴 로봇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장진재는 영업 총괄부사장으로 1년 반 정도 일하게 되는데요. 로봇 스타트업으로 향한 이유는 밀크티 제조의 표준화를 실현하기 위해 로봇에 대해 학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밀크티 제조의 표준화의 실마리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과정에 참여하며 자본 조달의 메커니즘을 배우고 그렇게 조달한 자본이 어떻게 사업을 가속화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이 나중에 그가 차지를 창업한 초기부터 거대 자본을 끌어들여 엄청난 속도로 매장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2017년 초 장진재는 가오셴 로봇에 사표를 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미래산업인 로봇 회사의 임원 자리를 왜 버리느냐며 만류가 심했지만 그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배움이 완결되었다고 판단하고는 미련 없이 가오셴 로봇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원난성 쿤민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장진재는 인재를 모집해 조직을 꾸리고 6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R&D 기간을 가졌습니다. 장진재는 하나의 압도적인 시그니처로 시장을 평정한다는 대단품 전략을 구상하고 그런 시그니처를 만들기 위해 R&D 팀원들과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장진재의 시그니처 티는 단순히 맛있는 차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은 맛이 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장진재와 R&D 팀원들은 가장 완벽한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해 원난성의 수많은 자스민 품종을 테스트하고 우유의 유지방 함량과 온도에 따른 풍미 변화를 데이터화했습니다. 그렇게 황금 비율을 찾는 과정에서 1000번 이상의 시음과 배합 테스트를 거쳤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메뉴가 백아저련이라는 자스민 밀크티입니다. 한국 매장에서는 보야 자스민 밀크티라는 메뉴로 나온 제품인데요. 중국의 검은고의 명수로 유명했던 백아가 자신의 음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친구 종지기가 죽자 검은고 줄을 끊었다는 중국의 고사 성어인 백아저련. 같은 고사에서 속마음을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뜻하는 지음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장진재는 자신의 시그니처 메뉴에 차를 통해 고객과 영혼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장진재는 제품뿐만 아니라 맛을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제품을 신속하게 만들어낼 시스템에 대한 개발에도 공을 들였는데요. 그 결과 중량은 0.1g, 온도는 섭씨 1도 이내의 오차만을 허용하면서도 숙련된 직원보다 3, 4배 더 빠르게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 티 마스터 기기를 만들어냈습니다. 2017년 6월, 장진재는 쿤밍의 패왕차이 1호점을 오픈합니다. 패왕차이는 사면초가 때 항우와 우희의 이별을 다룬 경극 패왕별이를 활용한 브랜드로 지금도 중국어권에서는 패왕차이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과 같은 비중국어권에서 쓰는 브랜드 차지는 패왕차이의 중국 발음 빠왕차지에서 차지만 따와서 쓰는 거고요. 브랜드 전략도 철저하게 짰기에 1호점이었음에도 압도적인 비주얼에 동양적 화려함을 품었었는데요.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시그니처 백아저련을 한 모금 마신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맛으로 입소문을 타고 화려한 비주얼로 SNS를 장악하며 차지는 엄청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초기 투자 유치도 매우 성공적이었고요. 2023년에 백아저련 하나가 1억 잔이 넘게 팔리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2억 5천만 잔 이상 팔리며 누적 판매량 6억 잔 이상을 달성하게 됩니다. 현재에도 백아저련의 매출 기여도가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2025년 회계연도를 마감한 결과 차지의 중국 매출이 스타벅스의 중국 매출을 넘어서면서 장진재의 호언장담은 정말 실현되었습니다. 차지는 현재 중국 밀크티 업계 2위인데요. 1위는 초저가 브랜드인 미셸 빙청으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차지가 명실상부 1위입니다. 2025년 4월 차지는 미국 나스닥에 차지홀딩스로 상장되는데요. 차지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은 단순히 한 기업의 상장을 넘어 차이나 리스크라는 거대한 얼음벽을 깨트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앞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중국의 루이싱 커피가 2020년에 분식회계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그 뒤로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 극심한 불신을 갖게 되었고 미국 규제당국 SEC는 외국 기업 문책법을 시행하여 중국 기업들의 회계 감사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겠다며 압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F&B 기업들의 미국 상장길은 사실상 4년 넘게 꽉 막혀 있었습니다. 차지의 라이벌인 헤이티나 나유키 등은 미국 상장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지는 상장 전부터 글로벌 투자자들을 영입하고 이사회를 국제적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기술과 디지털 주문 시스템을 통해 모든 매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사람이 조작할 틈이 없는 데이터임을 입증해 미국 회계감사위원회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룡 스타벅스가 20년 넘게 노력해 도달한 중국 매출액을 8년 만에 따라잡은 차지의 성장성은 까다로운 미국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장진재는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의 부자가 됩니다. 나스닥 상장으로 충분한 실탄을 모은 차지는 중국 내수 경쟁이 초포화 상태임에도 재무 상태가 매우 건전하며 그 여력으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노숙자였던 장진재는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상대는 세계 4대 태양광 모듈 업체 중 하나인 트리나솔라의 창업주인 가오지판 회장의 딸 가오하이춘 회장입니다. 금수저일뿐만 아니라 미국 아이비리그인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사모펀드 텍사스 퍼시픽 그룹과 대형 로펌을 거친 초엘리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외모도 출중한 미인이라 중국에서는 태양광 여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진짜 처절한 불운과 가난을 겪었지만 역경을 이겨내고 사업적 성공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까지 일궈낸 장진재. 저는 그의 지나온 삶을 알게 되면서 옛날 TV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가 떠올랐었고 이거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낙성 루머 재판에 승소하고 중국 F&B 기업들에게 한동안 막혀있던 나스닥 상장을 통과함에 따라 모든 의심을 접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인물이면 믿고 투자할 만하다고 보는데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차지홀딩스 기업 자체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